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5G 기술을 이용한 휴대전화 통신용 칩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해 미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15일 미중 1차 무역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전해진 소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수해 규모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가 50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가 30% 가까이 상승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가치가 급상승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대면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대면 협상 요청을 피하던 HDC 현산의 입장 선회로 인수전 성사 여부에 항공업계 안팎에 이목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선을 코앞에 둘 정도로 또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에는 나스닥 쪽에서 좀 영향이 있긴 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운송장비, 통신업종에 그리고 화학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지금 17만 원 장중에 뚫고 급등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운송장비,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나 수소, 니콜라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LG유플러스부터 해서 SK텔레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코로나19도 비껴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400선까지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쪽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상담 바로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생활건강 등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매수세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콜마 B&H, CIS, 에이텍 등으로 외국인은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등이 부각되는 모습인 점이 특징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SK바이오팜, SK케미칼 등으로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 그간에 이런 IT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주가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10%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번 주 MSCI 관련 기대감 등이 같이 유입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솔브레인, 네페스, 에이스테크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이 특징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 시장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한마디 엔진 스타트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러한 시장 흐름 등과 더불어서 우리 주식시장도 좀 상승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인 점에 착안해서 좀 엔진 스타트다라는 말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 강세 요인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크게는 두 가지 요인 결합돼서 강세 요인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수소와 전기차 모멘텀 이 두 가지 요인이 오늘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보도된 수소 트럭 업체 이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라는 언급 등이 힘을 받고 있는 점 등은 말 그대로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양사의 협력 성사시 미국 수소트럭 시장 진출이 용이한 점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는 좀 수소트럭을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 등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 미국까지 이런 시장 진출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수소 관련한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슈 역시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런칭을 했다라는 점 등도 이 전기차 모멘텀에 따른 요인 등도 오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차 그룹주들의 강세가 코스피 시장 특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계속 주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순환매 시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했었지만 요 며칠간은 좀 약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최근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등이 이 DDR5 전환 기대감에 따른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모멘텀 등이 약간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좀 맞물리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DDR5를 전환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특히 후공정 장비 부품 기판 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후공정 쪽 말 그대로 앞서 그 DDR5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라든가 이런 후공정 쪽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후공정 장비 쪽에 대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는 대덕전자, 심텍, 유니테스트, 테크윙, 리노공업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장 상황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연고점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닥도 오후장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현대차, SK바이오팜, 넷마블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니콜라이 협업 제한 소식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1%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16만 5,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17만 원까지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장중 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7위를 탈환하는 모습인데요.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이 CEO인 트레버 밀턴이 현대차와의 협업 의사를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 출시될 전기차 통합 브랜드의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확정했다는 소식도 오늘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팜입니다.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7.54% 올랐고요. 거래가 19만 2,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18만 5,500원부터 최고가 19만 6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건에서가 SK바이오팜이 오는 9월 11일 코스피 200 지수 종목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상위 50위에 들면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SK바이오팜의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인덱스 펀드와 ETF 등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넷마블입니다. 빅히트의 연내 상장을 앞두고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99% 오르면서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16만 원까지도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넷마블이 2대 주주로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넷마블은 빅히트엔터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죠. 앞서 지난 7일 빅히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빅히트 상장 이후 지분 가치만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빅히트 관련주인 DPC는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또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8월 장마 때문에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만큼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이슈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네, 장마와는 다르게 시장은 뜨겁습니다. 그쵸. 일단 오늘도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도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오늘 8월 10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오전장에 중국의 7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로 이제 실물 경기가 회복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이 좀 높은데, 오히려 지금 발표된 수치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죠. 이런 약간 좀 미묘한 차이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의 정상적인 쪽으로 아직은 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쪽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미국의 6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나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그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동향들도 그렇고 아직 확연하게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한국파마라고 하는 의약품 제조 관련된 쪽의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일단 오늘 어떤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는 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 쪽에서 약간 상장일을 좀 잘못 고른 측면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장중 반등을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 반납한 그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오전부터 실적 발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특히 GKL, 애경산업, 한화시스템, 현대그린푸드, 현대리파트, 코오롱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거나 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리바트 관련된 쪽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1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앞으로의 어떤 지표와 관련돼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고요. 두 번째가 독일의 8월 주 경기 기대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빠르게 먼저 성공한 쪽은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가 어떤 상승권에서 빠른 회복권으로 안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고점에서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와 함께 아직까지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는 계속 반발을 매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회복은 보여주되 계속 확장세로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 내일이죠. HDC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계약 관련된 계약 성립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지금까지 분위기는 HDC 쪽에서는 일단 아시아나항공 인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실사하게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라고 약간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빨리 계약을 미루지 말고 체결해라라고 하는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돼서 만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단 거의 무산되는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갈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인수 주체가 없는 마당에 지금 국유화 가능성, 분리매각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흐름들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무산됐을 때는 HDC 쪽에서 단기 호재가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분리매각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 IDT라는 회사가 계속 또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관련된 뉴스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날 또 실적 발표는 CJ제일제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오위즈, 하나솔루션, 파라다이스,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되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 실적의 눈높이가 올라간 쪽에서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지 특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음식료업종의 대표주자 CJ제일제당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실적을 발표하는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대기하고 있고요. 이날은 아마 공급 측의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수요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계속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 수요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올해 시장엔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미국도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다 발표가 되는데요. 거의 중국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정치되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빠르게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흐름들이 중국과 미국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 벤처 투자 촉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관련된 내용과 함께 창투사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하는지 여부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날 상장하는 종목 쪽에서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최근 들어서 ERP 관련된 종목 대표적으로 더존비지온이죠. 어떤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에 걸맞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실적 발표는 CJ 프레시웨이, 위메이드, 조이맥스, 넷마블 이런 종목들 쪽에서 일단 넷마블 실적 흐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빅히트 엔터와 함께 또 수혜로 받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인 만큼 변화 요인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월 13일 날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반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움직임들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변동성이 목요일부터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금요일 날 주요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요인들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날은 MSCI 분기 리뷰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CJN이 MSCI 지수 편입에 거의 유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알테오전 신풍제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실질적인 변화 요인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게임주의 대표주자 NC소프트와 또 펄어비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로 주가의 반전 시도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잭시믹스라고 하는 유명한 요가 브랜드를 또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또 최근에 여성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런 쪽에서의 변화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 아직 수출 물가지수가 또 확장세로 나가게 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날 미국과 중국의 주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6월달 기업 재고, 7월 소매 판매, 또 7월 산업 생산, 또 소비 심리 관련된 평가지수,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산업 생산은 회복세는 들어오는데 중국은 빠른 회복 이후의 정체, 그리고 미국은 좀 더 빠르게 확장세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눈높이를 맞춰가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 쪽에서는 SM과 JYP엔터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일정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주 후반으로 가면 조금 부담도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은 뜨겁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벌써 2,4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장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의 상승세가 실물 경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의구심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또 한 번 뒤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LG화학이나 그리고 또 오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대형주도 빠르게 30-40%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들을 보여주는 만큼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계감이나 어떤 설레발에 대한 액션들을 취하는 것은 일단 좀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업 실적이나 그리고 또 주요 경제 지표 사이에서 계속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점에서는 일단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고점에서 덜컥 물리지 말자라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싶으면 고점에 뭐 한 10주만 사보고 추가적인 동향 보고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과열이 된 그리고 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을 너무 위쪽에서 샀다가 단가의 압박을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현재 2,400선을 앞둔 상황과 함께해서 2,270선에 대한 지지권 이 사이에서의 더 변화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되 계속 주도주는 관심 있게 보고 편승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예, 돈워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신데 고민도 많은 이유를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짝 짚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편입 매수가, 지정가고요. 5종목을 저희 운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수정은 목표가 수정은 3회 제공해드리고 오늘도 2종목 말씀드릴 거고 그중에 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적 수익률부터 해서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앞쪽은 다 나간 종목들이군데요. 목표가 달성해서 나간 종목들 보이고 또 손절가 짧게 터치하고 나간 종목들 보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뭐 일양약품, 이글벳은 나갔지만 또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은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갔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카본 손절 라인은 아니고 한국카본은 그냥 포트에서 조금 사정상 제외를 그때 시켰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목표가 달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체시스, 파미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보시면은 5종목이었는데 조금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겠지만 포트폴리오가 5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넣고 빼야 되는 부분에서 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명성TNS, 유니온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2종목은 소폭씩 빠지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AS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네,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첫 종목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 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것처럼 하셨잖아요. 예. 여전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에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이제 돈워 리포트를 시작한 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조금 지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고요. 그래도 시세 좀 탄력 있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다시 5종목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AS 진단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상대로 양봉이 지금 시가 상승해서 나와주고 있고 21선을 지켜주려는 흐름이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선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 하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 들고요. 바닥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 박스권 돌파를 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인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 뭐 주고 엔터주들 그리고 뭐 컨텐츠주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일 때 한 번씩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뭐 유니온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유니온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 지속적으로 좀 커져가는 그런 분위기죠.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지금 5일선 아래, 그러니까 분봉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살짝 바뀌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이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하고 오늘 약간 눌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음봉이 거래량이 극도로 적으면서,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제 얼마 없는 거죠. 얼마 없는데 그걸 받쳐주는 물량 없이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타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매도가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급등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재료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쯤 아마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요대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오늘 저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유니온에 이어서 뭐 명성 TNS, 코롱생명과학, 종근당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네, 명성 TNS를 제가 오늘 이게 한 9% 정도 수익권이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고점 구간을 딱 오늘 고점이 이제 찔렀어요. 요 저항권을 이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거의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CIS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CIS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관련 섹터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명성 TNS 역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천천히 움직이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주목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은 19,000원 정도까지 이 저항만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한 번에 나와줄 가능성도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효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뭐 오늘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께서 신규로 매수하면 어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는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고요. 지금 9% 정도 수익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시더라도 비중을 작게 해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인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 세 종목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왜 고민을 했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추세 라인을 딱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 다시 눌리는 형태였는데, 지금 저점을 갖다가 쌍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쌍바닥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추세 돌림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루 정도 오늘 21선 부근에서 이제 어제 이탈하고 또 양봉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뭐 60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면 이 종목도 시세가 좀 탄력 있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이제 금요일 날 추천드린 종목인데, 오늘 이제 시가부터 이제 보합권 출발해서 도지 형태로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캔들이 도지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데 그 힘이 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뭐 밀릴 경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오늘 종가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내일 좀 괜찮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AS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연결됐고요.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ABL 바이오를요. 네, 35,950원에 내가 매수를 했거든요. 20%. 30%요? 20%?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근데 ABL 그 바이오? 지금 이게 그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급락하더라고요. 네. 그날 샀는데. 6일날 잠시만요. 샀는데. 예, 들어볼게요,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사셨다고요? 예, 8월 6일 날요. 딱 말자 이제 좀 밀려버렸다, 그죠? 8월 6일 날 사시고 양봉이에 사셨는데 다음 날부터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보신 거 단기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21선이 우상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배열 단기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졌는데 보시면 네. 그 6일날 매수하신 이 양봉이 나오기 전날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예. 요런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날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도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쫙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건 분봉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 고점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돌파한 시점에서. 예.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일단 조금 받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이제 단기 급등주들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눌러줘야지 또 손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그 전고점 돌파하기 전날에 8월 4일 날 저점 그 양봉 나온 부분 보이시죠? 네. 예, 요날 시가 부분 그리고 저가 부분 요 밴드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유해 보시고요. 요 저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줄이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단지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일단 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올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매수하신 다음 날부터 해서 추세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세가 다시 또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36,500원 정도 위로 한번 찔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일단 요 4만 원 부근 가면 매도세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예.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특별히 악재가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지금 악재가 있으면 이대로 그냥 쭉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고점에서의 이제 그 매수세를 죽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상담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초록뱀요. 1,630원요. 초록뱀 1,630원. 전체에서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30%요. 30%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록뱀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사셨어요, 혹시? 예,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사셨는데 이제 좀 시가 언제쯤 사신 거예요? 예? 오늘 언제쯤 사셨어요? 아침에 사셨어요? 예, 한 10시 돼가지고 샀어요. 초록뱀 매수하신 이유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때문에 사신 거죠? 예. 그 관련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DPC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조금 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트만 딱 봤었을 때는 그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렴 형태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지금 이 수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추세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보유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뭐 손절가 지금 혹시 생각해 두신 가격대 있으신가요? 한 2,000원대 중간에 그냥 받아보려고 그래요. 2,000원대 중반요?
예, 2,000원대. 2,000원 정도요. 네, 정고점 예. 부근. 그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00원부터 해서 매도 관점 가져가시고 손절은요. 손절은 선생님 생각해 두신 가격이 얼마나 되세요? 손절은 뭐 할 생각 없어요. 아, 손절할 생각 없으시고요? 예, 계속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뭐 보유해 보시고 근데 손절을 생각 안 하셨는데 비중이 오늘 30%면 조금 크신 것 같고 예.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끌고 가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0%씩 나누어 가지고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예, 상승은 제가 봤을 때 DPC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DPC 음봉으로 나오는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만약에 DPC가 상승 양봉이 나온다든지 하면 초록뱀도 분명히 움직임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저항 돌파하게 되면 선생님 원하시는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최고가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고가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고가 한 2,000원 정도 가면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저항 말고 또 새로 빠지겠죠,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창에서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고점 부근에서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 이제 크게 거래량이 엄청 크게 안 나온다 하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 생각에 뭐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미만으로 만들어진다. 한 1,500억 미만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2,000명 정도 간다는 얘기해야 돼요. 네, 2,000원부터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도로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화 상담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솔리드고요. 네. 매수가는 7,572원. 네. 비중은 40%입니다.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셨어요? 요거 제가 이제 화해부지 관련해서 요거 뭐 유럽 중계기도 있고 방송에서도 뭐 좋은 부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요걸 샀는데 네네. 네, 어제 이게 급등을 하고 오늘 또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요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제가 이게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뭐 주봉에서는 신고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앞에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만들어진 고점 부근, 그러니까 11,000원 조금 넘어서 11,700원, 800원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은 해요. 예. 예,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그 목표치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N자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N자 상승 목표치가 오늘 딱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그 매도세를 갖다가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 5G라는 재료 부분이 일단은 아직 끝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익권이시고 이제 하니까 좀 익절가를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이 종목은 이제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익절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요? 네, 익절가를 제 생각인데 뭐 지금 한 9,900 한 5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고 한데 그쪽으로 조금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급적으로요? 네, 수급적으로 오늘 지금 뭐 장이 끝나야지 수급이 완벽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 이제 외인들이 요번에 이제 한 며칠 동안 상승 전부터 해서 계속 팔고 있었고, 예. 이제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사모펀드랑 투신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투신은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좀 털어낸 모습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사는 모습이고, 수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속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절가를 이제 네. 지키시고 가시면 수익을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크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40%면 크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 오늘 정도 한 10% 뭐 이렇게 10,000원 위에서 10% 챙기시고 30% 들고 또 흐름 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익절가 깨진다 하면 또 10% 아니면 거기에 절반 정도 또 차익 실현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눌림이 만들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또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3153-2611, 2612번 서울입니다. 전화 주시면 잠시 뒤에 2시 50분부터 또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종목들 여쭤봐야 되는데 네.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종목들입니까? 오늘 이제 준비한 두 종목은 에코바이오 그리고 동화기업입니다. 에코바이오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의 이제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상당히 우상향하면서 괜찮게 가는 종목인데, 단기적인 눌림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세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해서 수익이 좀 크게 났던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은 2차 전지 전해액 이제 소재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 이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둘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 2번이 동화기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이 편입되면 좋을지 이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씩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코바이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그 바이오 디젤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옥수수를 갖다가 이제 그 디젤 연료로 만드는 옥수수 기름을 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매립지나 이제 우리가 보통 쓰레기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이제 부패된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가스를 이제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요번에 그런 관점으로 인해 갖고 수소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요 종목 역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꽤나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를 일단 완전히 벗겨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일봉상에서의 그 주가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좀 확장형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항 추세를 막 벗겨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들 굉장히 강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1번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은 앞전에 저희가 한번 그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인데 이후에 주가가
죽지 않고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7월부터의 주가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쉽게 개인들이 접근을 하기 어렵도록 만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고점 신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이제 전액 소재 1위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대장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에코바이오와 함께 우상향 흐름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고 2차 전지 섹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IS 뭐 오늘 상한가 갔고요. 나머지 관련주들 뭐 대형주 쪽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순환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돌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은 뭐 울선 위에서의 단기적인 눌림이 아닐까 해서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어떤 종목을 넣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됐다면 보여주세요. 에코바이오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들어볼까요? 네, 에코바이오가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을 때 한 4% 정도 상승한 상황이었고, 그 정도로 그 저항대에서 이제 좀 더 이상 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방송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상승세가 좀 꽤나 오늘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들이 이제 상승하는 이유도 뭐 니콜라라는 그런 이슈가 있듯이 전기차나 이제 이쪽 수소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종목 오늘 종가쯤에 저는 이제 매수를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혹시나 너무 급등하면 따라 붙지는 마시고요. 오늘 매수 조금 하시고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봉으로 하루 쉬어갈 수 있으니까 내일 음봉이 나오면 또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목표가는 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좀 넘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고점을 넘기게 된다 하면 10,000원 정도의 이 가격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한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8,250원 정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손절폭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수익 한 10%, 손절 한 8% 정도 이렇게 잡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에 이탈한다 하면 손절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바이오 듣고 왔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하시죠? 네. 예, 마감 임박 60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